실패한다고 해서 네. 꼭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과정들을 거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단 그 실패 자체가 하나의 그냥 과정인 거고 두드리는 사람 당할 자가 없거든요. 아, 계속 하다 보면 길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창업의 사실은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대표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어떤 대표님이신지, 그리고 이번에 초등 친구들을 위한 책을 출간하셨어요. 예, 네, 예. 어떤 책인지 장황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프라임 마사지 파트너스를 하고 있는 권오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회사 프라임 마사지 파트너스는 스타트업들, 막 창업된 그런 어린 기업들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12살 창업학교라는 이름의 초등 고학년들이 보면 좋을 그런 이제 창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을 이제 이번에 내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네. 책을 보면 제목이 12살 창업학교. 음. 네, 이전작 제목이 뭐였죠? 12살 경제학교였습니다. 네. 12살에 꽂히셨나 봐요. 12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실은 또 이게 나이가 좀 바뀌어서 네. 약간 애매한데 원래 이제 의도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읽으면 좋을 그런 그렇죠. 내용으로 꾸몄고요. 책의 주인공이 이제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런 경제 관련된 내용의 책이었었고요. 그 책이 이제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속편 비슷하게 이번에 이제 12살 창업학교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주인공들이 창업에 대해서 네. 그 캠프에서 경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경제학교에 약간 속편처럼 창업학교를 지으셨다 하셨는데 저는 창업학교가 훨씬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이라는 키워드의 동화가 흔치 않을 뿐더러 사실 창업까지는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성인이 돼도 못하는 게 창업인데 예. 12살들이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는 게 정말 예. 흥미로웠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아직 그런 선입견이 생기기 전인 청소년들이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됐고요. 창업 내용이긴 한데 네. 창업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더 어렵게 느껴지지 멀게 않을까. 느껴져요. 그래서 네. 이걸 창업학교라고 그러지 말고 비즈니스 학교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거를 진지하게 사실 스폰서랑 저는 또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다시 창업학교로 이제 이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창업학교가 더 좋아요. 그런데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성인들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창업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이유가 아마 하셨던 일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네. 찾고 투자하고 하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창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경제계에서 가지는 그런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또 요즘 그런 고민들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이 과연 자라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돼야 좋을까 이런 거에 고민은 너무 당연히 있는데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미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그렇죠. 하니까 예, 예. 예측이 되지 않잖아요. 예전처럼 뭐 이렇게 좋은 공부 잘하고 시험 네. 잘 봐서 좋은 대학 나오면 알아서 인생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제 네.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요즘 이제 계속 뭐 기술 발전되면서 이제 뭐 한두 번씩 다들 써보셨겠죠. 뭐 챗 GPT 네. 이런 것들하고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같은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시기가 이제 이미 오고 있다. 그렇죠. 오고 있는 네. 중이고 참 막막한데 한편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을지를 저는 사실은 확신을 가지긴 어렵지만 네. 틀림없는 변하지 않을 한 가지 이제 사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아이들이 그렇죠. 살아가는 시대에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문제. 있는데 그렇죠. 그 문제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시대의 어떤 그 좋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뭔지를 알려주긴 참 어렵지만 그 답을 겁내지 않고 직접 본인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몇 번 거쳐서 결국 이제 더 큰 성공에 다다르게 된다는 그 과정이 어떤 창업이라는 그 행위의 어떤 그 영역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갖는 그 네.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잘 찾아서 팀을 만들고 그 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결국 저는 창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를 거부감 갖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을 꼭 저희 채널에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저희 구독자님이신 30, 40대 초중등 학부모님들께서는 스타트업이라는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직업이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점은 조금 어려운 점인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저 스타트업 해볼래요 막 이러면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네. 안 돼 취업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저희 아이가 창업한다 그러면 겁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창업은 무섭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무서운 건가요? 저는 그 창업을 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비유를 하라 그러면은 제가 주로 쓰는 그 단어가 모험입니다. 모험. 모험.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말에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네. 들어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가 나올진 모르는데 약간 그래서 마음 시작할 때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네. 뭐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다가 또 막 고민해서 그 궁리를 해서 또 해결을 해나가면서 성취감 같은 걸 맛볼 네. 때도 있고 신나고 그리고 저절로 되진 않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잘 해결을 하게 되면은 큰 그런 기쁨과 그런 이제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다고 해서 네. 꼭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네. 실제로 창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중간에 뭐 하던 거를 바꾸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단 그 실패 자체가 하나의 그냥 과정인 거고 두드리는 사람 당할 자가 없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길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창업의 사실은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전공은 없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IT 기반이기 때문에 네네. 뭐 프로그래밍,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그거 외에도 뭐 늘 결국 또 빠질 수 없는 뭐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뭐 재무나 이런 것들은 또 관련된 전공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다 일반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인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팀을 구성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특히 초기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4명 심지어 1명도 아니라 4명이 있으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 물론 잘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좋은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면 꼭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팀이 있다면 그 팀 안에는 다양한 역량들, 관점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팀이 팀으로서 그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네. 그걸 부르는 용어도 있습니다. 다양성 보너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이 안 되는 더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각각 본인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호감을 들기곤 합니다. 들으면서 지금 하셨던 그 모험이라는 키워드 하에 가는 과정들이 스토리 안에 녹아 있는 거 맞죠? 이 네, 책의 네, 스토리 네, 안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네. 읽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동화를 정말 많이 보지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아들의 아빠라고 들었어요. 예. 네. 아들들은 몇 학년이죠? 지금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요. 네.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네. 아들들이 창업했으면 좋겠나요?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네. 창업이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
네, 오르기를 사실 바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모든 우리 아이들이 다 창업이라는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전문하는 아빠는 자녀들과 가정에서 남다른 어떤 일상이나 습관이나 루틴이 있지 않을까, 있으면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하시나요? 창업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뭘 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 아빠가 꾸준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냥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벤처캐피탈 회사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정상적인 그 일하는 시간에는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 저녁 때 이제 퇴근을 해서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9시, 10시 그때부터가 이제 이를테면 제가 책을 쓰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몇 달, 1년 이렇게 쌓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 그럼요. 되거든요. 그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하루에 2-3시간 저녁 시간에 앉아서 사실 A4 용지로 한 페이지 정도 쓰는 거는 쓸 내용만 머릿속에 있다면 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그 한 페이지 자체는 별게 아닌데 그걸 예를 들어서 석 달, 넉 달 하게 되면 한 100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면 그게 책 한 권도 좀 맞아요. 분량입니다. 그래서 네. 꾸준하게 그냥 계속 책을 쓰는 작업을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고, 뭘 하더라도 그게 뭐 창업이 됐든 뭐 아니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뭐 회사나 직장을 다니는 거가 됐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애정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다 길은 열리더라라는 제 네. 그냥 그 경험을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그냥 바람이 있습니다. 본대로 따라한다, 본대로 잘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저희 아이들의 읽기 쓰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게 아이한테 읽어라 써라가 아니라 제가 읽고 쓰는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준 것이 더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경제 교육을 집에서 막 창업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예.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책에 쓰셨던 말 중에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읽어볼게요.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해내는 아이들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좀 이렇게 멋있게 풀어주세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던 어른들도 없었거든요. 저희 없었죠. 부모님도 이런 말을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하셨죠. 시험 잘 보고 네. 이제 그런 거였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네. 주변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힘을 같이 하게 되면 아무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게 잘 되게 되면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네. 뭐 아프리카 속담에서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 그냥 그대로 혼자 너무 모든 걸 혼자만의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단 주변과 함께 같이 잘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월등해야 되고 얘만 실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해내는 아이들이라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려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실패도 경험하고 막 이겨내는 모습들이 이 이야기 12살 창업학교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좋은 책 고맙습니다.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창업을 초등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사실 경험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아직 학생 때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고, 저는 그게 네. 결국은 책을 읽는 맞아요. 독서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뭐 제 책이어도 좋고 아닌 다른 책이어도 그런 그 창업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접할 수 있게 네.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책을 읽는 게 뭐 단순히 문해력과 사고력을 올리는 것 이상의 어떤 유익이 있다면 간접 경험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엄청 큰 힘이 돼주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스타트업들의 그런 둥지 같은 그런 회사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